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3월달 시작해서 폭락과 폭등의 시간을 몇 번이고 경험하면서 뭐 이런 변동성이 있는 3월인가 이런 생각 하다 보니 벌써 3월 20일이네요.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초순, 중순, 말 이렇게 보면 이제 3월 말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저께 시장은 또 좀 침울하게 마감이 됐습니다만 간밤에 미국 시장 출발은 미약했으나 말 그대로 끝날 때는 나름대로 기대 이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야간 방송 진행할 때도 대부분이 엄청나게 걱정하면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잘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저께 그 야간 방송 때 주간 박앤세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어쨌든 이란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의 그 전황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경제학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판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요새 자주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간밤에 물론 유가도 여전히 고공권이고 전황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런 여파들이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만들다가 갑자기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마치 한 열흘 전쯤에 트럼프 얘기한 것처럼 조기 종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다독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발언이 나온 뒤에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유가도 좀 밀리고 또 주가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더 놀라느냐 아니냐의 관점이죠. 제가 요 질문들이라고 최근에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간밤에 아니면 어제 낮이나 저녁 때 들었던 소식에 대해서 훨씬 더 놀랍고 새롭고 더 크게 느껴졌느냐, 그게 예스면 그거에 맞게 공포스럽게 반응하는 게 맞겠고, 끄떡없어라고 하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새삼스럽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죠. 이란 전쟁은 지금 해병대 병력이 주말쯤이면 이란 앞바다 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기사들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상전 투입해서 무조건 더 확실하게 이제 진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트럼프는 어제 오늘 새벽 사이 발언 정도면 어쨌든 병력이 가긴 가는데 지상군 투입은 안 한다 이렇게까지 버전으로 나와 있거든요. 서로 좀 생각이 다른데, 물론 투입은 이스라엘 군이 가기에는 너무 멀고 미국 군함이나 강습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들어가게 되면 미군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역시 이제 부담도 되고 그 전에 이란이 대충 합의에 뭔가 좀 도달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오늘은 초반에 반등 분위기가 나오는 우리 시장 맞잖아요. 근데 마치 보통 미군이 군사작전 하는 게 최근에 베네수엘라나 여러 가지 보면 맨날 토요일날 아침부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부터 해요. 그런 어떤 추세라든가 패턴이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뭘 어떻게 특별히 할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막상 별로 할 거 없죠. 그냥 우리는 오늘 시장이 그저께 있었던 시장하고 좀 유사하게 잘 풀리기를 기대하는 정도? 일단 그거만큼은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에서 2% 사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빠졌던 부분에 한 반 정도, 어제가 이제 4% 정도 빠지면서 160, 170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반등 강도는 그거를 완벽하게 커버한다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70에서 100 사이? 요 정도쯤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락 조정의 마무리 패닉셀링도 아직 안 나왔다고 보는 거고. 자, 이제 오늘인데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응 시나리오가 다르시겠죠. 오늘 뭐 현금이 있으면 어우 좀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또 덤벼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금이 없으면 아 오늘 죽었다 살았다 이러고서 그냥 버티고 계실지, 아니면 현금 조금이라도 만들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수급만 보면은 이 뭐야, 최근에 수급이 되게 웃기잖아요. 뭐 이제 웃기다고 표현드려서 좀 그런데 최근에 수급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에 있는 거는 올랐을 때 수급이죠. 이게 그저께 수급. 그러니까 오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요, 오히려. 근데 어제 같은 수급은 장이 빠지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기관은 뭐 그저께 산 거에 비해서 많이 판 건 아니지만 외국인은 2배 정도 팔았단 말이에요. 어저께 장이 빠지니까. 되게 웃겨요. 오르는 날 올려서 사고 내리는 날 내려서 팔고 이러는데 얘네들이 누적 수익률이 좋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반등이라고 하면 오히려 개인들께서 어저께 2조 원 넘게 거의 3조 가까이 사셨는데 오늘 아침에 싸게 좀 거래가 나오면 더 사려고 준비하셨겠지만, 아침에 의외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강상승으로 나오니까 태세를 좀 변환하실 것 같아요. 야, 일단 좀 어제 싸게 산 거 있으면 정리하면서 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수급은 이 위쪽 수급일 가능성, 외국인들이 소폭 들어오고 개인들이 팔고 기관도 뭐 ETF 쪽 개인 투자지만 어쨌든 매수 쪽으로 좀 찍히는 그런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말씀 좀 드리고요. 뭐 10분쯤 8시 50분쯤 되면 이제 호가들도 다 나오고, 지금 NXT 시장이 한창 매매 중인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벌써 500분 넘게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이 시간에 정말 이 시간대 열리는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유튜브 채널 수십 개는 열릴 거고, 아니 수십 개가 아니죠, 수백 개쯤 열려서 이게 좋고요, 뭐 이게 잘 날아갈 거고요,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고, 케이블 TV 뭐 7, 8개 다 지금 막 핏발석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좋았으니까 이게 좋겠네요, 이런 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이런 방송들이 뭐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와중에 굳이 저의 한경 오늘장 모사지 제 코너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뭐 지금 한경 TV나 다른 케이블 TV 켜놓고 또 동시에 멀티로 체크하시면서 뭐 상황을 보시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오늘도 뭐 그 한마디 안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멘트가 섞여 있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자, 오늘 시장에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미국 시장이 장중에 거의 끝나기 얼마 안 될 시점에 플러스까지 났다는 거예요. 끝은 지금 마이너스가 됐지만 여기 쬐끄맣게 보시면 빨간 빛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밤에 우리 어저께 야간 방송할 땐 막 야간 선물이 3% 밀려가지고 장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랬다가 어느 분이 댓글로다가 엄청 언짢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빠진다 그래 막. 오늘 그분의 마음이 좀 풀어지셨으면 좋겠네요. 장이 생각보다 엄청 안 빠지고 끝났고, 네타냐후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1부터 10까지 만약 척도를 매겨서 0이 그냥 보통이고 10이 나쁜 놈의 극악스러운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타냐후는 한 7, 8 정도는 되는 사람 같거든요.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인간이 전쟁은 트럼프랑 싸바싸바 해가지고 일으키고 나서
조기 종료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뭐 핵시설도 거의 다 타격이 됐고, 트럼프도 맨날 하는 얘기랑 비슷한 건데, 거의 이란이 뭐 항전이 불가능하다. 예. 맞받아 칠 전력이 거의 사라졌다 이러기 때문에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어제 언급을 하면서 유가가 그나마 좀 진정이 되고, 예, 주가도 좀 진정이 됐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뭐 어저께 그 낮에 우리 시간 낮에 있었던 그런 뭐 이란과 카타르 간의 가스전 서로 공격하고 이런 이슈들의 여파로 이게 지금 당장 오늘 전쟁이 끝나도 가동이 되려면 심각하게 보는 쪽은 뭐 카타르 같은 데서는 가동 재수준까지 올라오려면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얘기해요. 이게 야, 이 정도로 늦나? 오늘 지금 NXT에서 보면 우리 그 건설주들이 특히 강하거든요. 이게 사실 조기 종료되면 당연히 우리 중동 날아가서 또 재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오늘 건설주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어저께 야간 방송 때 대우건설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추천하고 일주일 사이에 70%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뭐 현대건설 비롯해서 GS건설, 뭐 DL, ENC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7% 예, 평소에 없는 상승인데 이게 예, 약간 이제 재건 이슈라든가 또 이런 것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스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뭐 많이 좀 피해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어저께 우리나라는 심지어 뭐 러시아산 원유까지 도입한다는 걸 검토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반색하면서 너네 너무 똑똑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야 지금 뭐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미국에서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이제 금수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 해제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인도가 러시아 거 많이 사는 거 막 막았었는데 그런 것도 풀어주고 예 지금 사실 우리가 뭐 비축류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한 6달 견딥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사를 보면 실제적으로는 뭐 수출도 하고 가공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빼고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름으로 치면은 한 2달치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어느 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같은 데서 이제 원유를 뭐 대량으로 공급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쪽 뭐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불강력 선언을 하면 또 그게 뭐 귀책 사유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원유가 뭐 잘 들어올 수 있는 나라들이 또 피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기분학상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날이긴 한데 사실 에너지 쇼크는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다만 뭐 현실적으로 오늘만 따져본다면 야간 선물이 간밤에 출발은 마이너스 3%가 넘었는데 심지어 플러스 0.5로 끝났으니 왜냐면 우리가 야간 선물 끝날 때가 제일 미국이나 다우나 나스닥이 제일 좋을 때라 심지어 플러스까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고 뭐 이거대로면 네, 한 2-30 정도 플러스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가 지금 뭐 가스라든가 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 또 실리콘 포토닉스 뭐 또 조선 기자재 뭐 원전 또 건설 또 자동차 안 가리고 어저께 이제 대개 빠졌던 종목들이 한 반 정도쯤은 예,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건설은 어제보다 반응이 더 좋아요. 뭐 DL도 지금 11% 올랐는데 오늘 건설주가 예, 중심이 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 자, 뭐 제가 봐서 한 70에서 100포인트 사이 정도 예, 출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미국도 이제 낙폭이 줄다 보면 항상 이제 정상적인 섹터들이 좀 강한데 뭐 광통신 쪽 어제 무지 강했습니다. 루멘텀이 또 10%. 전날도 예, 장이 좀 약할 때도 한 7% 올랐었는데 어제도 이게 엔비디아가 투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회사이죠. 예, 코이런트도 7% 올랐어요. 이 두 회사 지금 그 2등하고 7등하고 있는
요 두 회사 이제 엔비디아가 6조를 투자를 했거든요. 6조인가 6억 달러인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한번 한 2, 3주 전에 대박을 쳤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조금 멈칫하다가 역시 엔비디아 GTC에서 뭐 광통신 얘기가 안 나왔을 리가 없으니까요. 뭐 그 행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자, 오늘 또 한번 뭐 광통신, 광케이블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강세로 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뭐 어쨌든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제도 무더니도 견뎠을 거고 오늘은 이제 반등 나오지만 진짜 이게 반등의 끝이면 오늘 다 팔겠지만 뭐 6,500, 7,500 뭐 심지어 모건스탠리에서 8,500 불러대는데 오늘 반등 나온다고 파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식 계좌 요즘은 사흘에 한번 봅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멘탈 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틀 오르다가 또 하루 빠지고 1박 2일 개념으로 계속 연속성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이다 보니까 뭐 어차피 안 팔 거면 여기 밑에 제가 안 팔 거잖아. 오늘 오르면 뭐 팔실 부분이 별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상한가 치거나 세게 올라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하면 내가 2월 말에 경험했던 6,300 정도 이상 돼가지고 내 계좌가 그때 수준 정도까지 도달이 됐다 이런 거 아니면 최소한 안 팔겠어요. 이렇게 굳게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으니 그러면 뭐 지나가다가 들리는 소식에 와 코스피가 다시 6천을 뚫었어요. 뭐 이런 정도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잘 안 보셔도 그만인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당장 팔아가지고 아파트 중도금 내야 돼 뭐 이렇게 급하신 분들은 지금 막 심장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하시고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시겠으나 사실 지금 최근에 글로벌 IB들이 불러대는 그런 뭐 7,000이니 7,500이니 8,500은 사실 그렇게 막 빠른 시간 내에 도달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뭐 아주 넉넉하게 보면 연말이나 8,500 불러댄 모건스탠리는 2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최근에 3월장을 빼놓고 생각해 보면 기대 이상의 속도감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 거 맞거든요. 5천에서 6천 넘을 때도 뭐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강세였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결국은 좀 탈이 나서 과속했다 이거죠. 과속했다는 경고 딱지 붙었다는 게 3월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인데 거기에 공교롭게 이제 트리거가 된 게 이란 관련된 이슈가 딱 등장을 하면서 그게 제가 옛날에 되게 무슨 법칙인가 해가지고 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라든가 사회적인 현상들이 그때 당시에 그 타이밍에서 뭔가 나온다라고 해서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2월 말까지 피크를 어쨌든 좀 지나고 나니까 치고 나서 뭐 조정받는 시점에서 좀 너무 격하게 조정을 받을 만한 이슈들이 나와서 유가를 건들고 또 금리를 건들고 환율이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내리고 오르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진짜 멘탈 털리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한둘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래요. 지금 옆에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다고 엄청나게들 푸념을 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종국에 여유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고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갈 뭐 자리가 남았다. 아직 갈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사실 변동성 보면 막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버티시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시겠으나 적어도 레버리지 태워서 막 급해서 죽겠는데 조금만 더 빠지면 나 강제로 털리는데 이런 지경까지만 안 만들어 놓고 버티시면 결국은 전쟁은 끝날 것이고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지면 문제겠으나 이번 전쟁은 그렇게 그러니까 초장기로 될 가능성은 없겠죠. 뭐 트럼프가 전쟁 초기에 일단 4주 이제 한 다음 주 말까지가 4주 정도인데
지상군 투입이 된다고 하면 뭐 몇 주 더 걸릴 수 있겠으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사실 이달 말 정도까지가 양쪽의 어떤 무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슬슬 대화가 좀 싹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네타냐후요? 예, 10일로 볼 수도 있죠. 뭐 제가 솔직히 뭐 그런 이제 공식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뭐 능력도 아니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인 거는 맞다. 트럼프도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거의 뭐 도찐객진 아니냐 할 정도로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 쌍또라이라고. 예. 이수지가 그 또라이 요리하는 또라이 흉내내가지고 같이 나와서 우리 쌍또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시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만 보면 거의 쌍또라이급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궁극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서 꽉 잡고 있겠다는 생각이 워낙 굳게 계시거든. 정말 빠지는 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냥 PC 끄고 핸드폰 놔두고 그냥 산책 갔다 오세요. 어차피 그러셔도 별반 달라질 거 없습니다. 눈 빠지게 쳐다보면 내리던 게 갑자기 올라가는 일은 안 일어나니까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너무 우려하지 말고 어젯밤에 다들 막 걱정하셔가지고 엄청나게 걱정하셨는데 그런 일이 잘 발생이 안 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와 저거 큰일 났는데 근데 간밤에 뭐 어떻게인가 또 뭔가 뭐 근본적인 솔루션 아니지만 누군가의 멘트로 또 주가가 어쨌든 반등도 하고 낙폭도 줄이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거 오늘 하루만 또 보면 제가 어저께 밤에 야간 방송할 때 오늘만 사는 남자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왕가 사는 남자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불나방 같잖아요. 오늘만 하루 또 잘 끝나면 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을 걸 알고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라는 능력치가 대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만 잘 끝나길 바라는 거죠, 솔직히. 자, 모건 스탠리는 8,500 불러댔고, 금리는 뭐 3분기부터 인상의 압박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자, 카타르가 한국하고 맺은 장기 LNG 공급 계약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뭐 적어도 뭐 이스라엘, 이란, 미국이 서로의 가스전은 건들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누군가 한 번 또 공격하면 걔가 진짜 그냥 나쁜 놈이죠. 또 보복을 받게 될 거고 지금은 아마 가스전이 지금까지 피해본 거는 안타깝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더 이상의 공격이 없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보면 뭐 절정의 또 리스크가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타냐후가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고 트럼프가 열흘 전에 했던 발언 그대로 또 한번 읊어댔고요. 그리고 유가는 벤스 대통령이 어제 저녁 발표에서 48시간 이내 조치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조치인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뭔가 전략 비축률을 훨씬 더 빨리 푼다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율 저는 1,500원이 넘은 게 차라리 대책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뭐 정상적인 시장이 잘 안 열리고 있지만 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 약간 압력이 완화가 되면 그저께 비슷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자, BTS 뭐 워낙 지금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렇지만 내일 열리는 행사는 안전하게 잘 끝난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급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뭐 우리나라 전망이 아니에요. 이거 블룸버그가 그렇게 전망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시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는 그냥 따따네요. 따따. 시가로 그냥 따따. 요거 한번 노려보려고 했더니, 노려볼 기회가 없네. 그냥 따따니까.
자, 이게 물량이 거의 안 나오는 회사라, 예. 아, 이게 이전 정도면 거의 바로 한 1조 5천억짜리가 되는 건데, 야, 진짜 세다. 건설주들이 지금 뭐 DLENC 같은 거 9%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브가 사실 뭐 큰 반등은 안 나오지만, 내일 바로 행사 앞두고 뭐 기대값은 절정치로 올라가는 하루가 아닐까 싶고, 최근에 뭐 자막 뉴스라든가 작은 뉴스로라도 외국인들 엄청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뭐 숙박업체라든가 뭐 카지노, 예, 이런 쪽에 단기 어떤 뭐 고객이 몰리는 그런 상황들은, 예, 많이 좀 회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거기에다 뭐 유가가 지금 왕창 빠졌다 이거는 아니고, 어쨌든 고유가 시대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뭐 태양광하고 풍력, 원전, 뭐 이런 대체에너지성 종목들에, 예, 이란 지도자도 정상은 아닌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싸우는 애들이 정상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이상하지. 예. 아우, 지금 세상이 이런 식으로 어지럽게 어떻게 상황들을 만드는데 뭔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거의 미치광이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는 옆에서 팔짱 끼고 같이 저네들 왜 저렇게 싸우나? 뭐 종교적으로 싸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중동의 정세가 이스라엘을 그 사이에 두고, 뭐 미국과 손잡은 이스라엘과 뭐 기타 중동 국가 간의 긴장감도 있고, 특히 또 이란과 지금 대규모로 붙고 있는 그런 상황들 보면은, 아유, 그냥 진짜 뭐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저렇게 싸워대면서 살까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뭐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뭔가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 이상의 어떤 미션이 또 있으니까 싸워대겠죠. 예. 우리가 또 채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겠거니 하지만, 하여튼 주변 국가도 그렇고 또 민간인들, 또 이렇게 이억만리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증권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으니, 좋은 영향만 받으면 뭐 그래도 뭐 이게 다행이야 이러겠는데, 3월달 들어서는 사실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어쨌든 2월 말 대비해서 지수가 좀 밀려있는 거 감안해 보면, 온통 뭐 이유는 저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고, 빨리 정상적인 머리로 돌아와서 좀 협의도 하고 뭐 합의도 하고 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대도 나오고 이래야지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정치적인 발언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남들 평가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주식시장을 괴롭게 만들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주식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라이고 죄인이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기여가 되면 좋은 거고, 방해를 하면 나쁜 놈이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안 하는 걸로. 자, 어쨌든 뭐 간밤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결자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만간 끝난다고 얘기를 한 덕분에 지수가 낙폭을 확 줄이고, 미국 시장이 마감을 한 덕분에 우리 시장도 어쨌든 반등의 기회를 맞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등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되밀릴 수도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그럼 오늘 반등 나오는데 사는 쪽으로 역할이 나올 거냐. 지금 아침에는 제 생각에는 개인들이
약간 팔면서 시작한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예, 그러고 나서 수급이 어떤 식으로 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자, 일단 뭐 장은 한 50포인트 정도로 출발했네요. 예. 아주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약한 것도 아닌. 네. 아이코, 이거 뭐야? 아, 이거 주문창이 마비가 됐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예.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야, 이거, 예. 자, 지금 뭐 시장 자체는, 네, 강보합 정도로 출발한 거 맞는데, 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주문을 내야 되는데, 주문이 안 되게 지금 상황들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아, 바라는 부분이 아닌데. 네, 지금 IM 바이오로직스는 진짜 따따상으로 그냥 출발을 해버렸고요. 예. 네. 자, 오늘, 네, 나름대로 반등을 하면서, 예, 아이코, 네. 방금 매도 주문 하나 내가지고, 예, 어저께 급등했던 그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정리하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 것 때문에 물량이 밀리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긍정적으로 일단, 예,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자, 지수는 아주 세지는 않고요. 예, 음,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 오르고 출발하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살짝 마이너스로 바뀌긴 했는데 뭐 간밤에 마이크론이 이제 덜 빠졌다긴 하지만 안 빠진 건 아니거든요. 일단 삼성자 하이닉스는 보합 정도 흐름이라 지수가 조금 주춤하겠어요. 예, 출발이 한 50포인트 정도 나왔다가 일단 삼성자 하이닉스가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게 되면 예, 아무래도 조금은 네, 주춤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게 보이고 아이고 이게 지금 뭐 주문이 폭주해서 그런가 이게 정신없네요. 예. 뭐가 되게 좀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지금
네, 지금 뭐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뭐 유가가 조금 주춤했어도 어저께도 좋았는데 오늘도 뭐 초강세 18% 정도 나오고 있고, 어저께 오션 플랜트가 그 고가에서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20% 이상 큰 상승 나오면서 기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IM 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점상으로다가 달렸고, 초반에 수급 보면은 오르는 장에서 쉽게 안 나오는 수급인데 개인들이 또 열심히 사고 이러고 계시네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일단 팔자로 출발해서 뭐 지수 낙폭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약간 좀 주춤되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일단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가들이 생각보다 오늘 건설주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GS건설 뭐 DL 이런 거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세게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 하나솔루션이 또 두 자릿수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거의 하한가에서 상 들어간 차백신 연구소 솔록스 쪽으로 뭐 인수됐다 이런 얘기 나오더니 다시 한번 강세로 지금 전환이 돼가지고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자, 시장은 어쨌든 강보합 출발 정도 나온 건 어저께 밤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차라리 다행이다인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뭐 100포인트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장은 아니고 조금 차분하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들 반응이 근데 HTS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어제 제가 보는 화면하고 약간 한 1분, 2분 이렇게 괴리감이 있으면서 지금 똑같은 가격을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약간 비슷해지는 것 같긴 한데. 자, 좋습니다. 지수는 지금 30포인트 정도, 또 코스닥은 한 5포인트 정도 내에서 일단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아침에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팔았는데 오늘 못 팔 거 없다 뭐 이런 시각인 것 같고, 어제 보다 오늘이 가격이 조금 더 올랐다고 하면 뭐 못 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초반부터 생각보다는 좀 매물이 나오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 상황입니다.
네. 아유, 네. 자, 지금 오션 플랜트는 뭐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가고 있고, 오늘 그 SK자 앞에 붙은 회사들이 엄청 세네요. 이토닉스도 세고, 플랜트도 세고, 네, 뭐 하이닉스는 아까 보합까지 밀렸다가 다시 강보합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지금 삼성자 하이닉스가 보합에서 1% 초반까지는 아니지만 1%에 근접하면서 다시 강세가 나오니까 지수가 한 60자 정도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아우, 가만 있어봐, 이거. 예, 제 가이드 계좌가 오늘 제 월간이나 분기 목표치를 달성을 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보면은, 2월 말에 이제 지수가 6,300 했을 때랑 거의 유사한 가격까지 올라와서, 제가 이러고 나면 이제 다 까고 나서 다시 새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예, 10시 좀 지나서, 뭐 회원방송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구상을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실리콘 포토닉스 쪽이 강하죠. 빛과전자도 11%, 또 그 루멘텀이라는 회사가 뭐 그 엔비디아 투자받고 요새 아주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그 회사랑 거래 관계 있는 회사가 RF 머트리얼스예요.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이제 17%, 그 루멘텀이라는 회사의 그 강세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판단이 드네요. 자, 요런 것도 어떤 연가가 되면서 강세고, 자, 지금, 그리고 또 원전 해체 시장, 예, 커진다고 하죠. 우리 지금 국내 원전 1호기 멈추고 해체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최근에 해체 시장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컨소시엄하고 오르비텍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뭐 두 군데가 뭐 맞붙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자, 오늘 오르비텍 뭐 어제도 좋았는데, 자,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면서 예, 굉장히 강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죠? 예, 지금 16%까지 올랐는데, 예, 원전 쪽도 분위기가 후끈후끈 좀 달아오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우, 초반에 뭐 사자 팔자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면서, 예,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거래 이제 폭증과 함께 제가 쓰는 HTS도 그렇고 약간 좀 움찔한다고 할까요? 예. 잘 기동이 안 되고 속도감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조금 한 10여 분 지나니까 시세들이 약간 좀 안정화된 것 같긴 합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는 거의 뭐 상각이 일보 직전까지 올랐고, 또 건설주들 7%에서 10% 정도까지 큰 상승 만들면서 강세군들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유, 다른 녀석들 잘 가는 거에 비해서는 좀 그러네. 예, 지금 하이브는 오늘도 별로 반응 없고요. 예, 오늘 대덕전자 리포트가 한 11만원까지 목표가로 해서 잘 나왔었는데, 예, 오늘 한 8% 상승으로 상당히 뭐 잘 만들어져 있네요. 예, 상승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삼성자 하이닉스는 일단 강보합 정도 흐름이고요. 태양광 쪽에서 하나 솔루션, 예,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은 뭐 지금 오르비텍이 가장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1% 정도 상승. 보성 파워텍 이런 거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정도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한 5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일단은 숨고르기 형태예요.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그나마 조금 사자로 바뀌었고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팔자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살펴볼 때마다 한 100억대 이상씩 한 1분마다 파는 것처럼 팔자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LG노텍은 제가 저번에 그 한번 여기 지금 지금 밑에 그 대덕전자 뉴스가 나오는데 FC BJ라고 하는 그런 뭐 기판이라든가 또 그 얼마 전에 리포트 내용을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넥스트 HBM이라 그래서 그 HBM 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올까, 어떤 이제 개혁적인 혁신적인 그런 뭐 패키지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나올까, 이런 이제 디바이스들이 나올까, 이런 거에 얘기 많이 나오는 거에 공통적으로 진짜 많이 등장하는 기업이 바로 LG노텍이에요. 전기도 어떤 부분에 나오고 뭐 다 나오지만 공통적으로 네 가지 정도 그 앞으로 기대된다 이런 거 할 때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LG노텍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좋았죠. 바닥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들 좀 나왔고, 어제 강세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뭐 엄청난 강세는 아니지만 흐름은 좋을 걸로 봐요. 뭐 전기 같은 게 MLCC 그러면 가장 앞장서고 뭐 좋은 거 맞는데 그거 이상으로 꽤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우건설 18,000원까지 올랐네요. 건설주가 오늘 GS건설 15%까지 올랐고, 오늘은 건설주의 날입니다. 이게 마치 뭐 중동이 다 합의가 끝나가지고 뭐 전쟁이 멈춘 것 같은 그런 효과 비슷한데, 어쨌든 건설주가 오늘 거나하게 올라서 두 자릿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네, 건설주. 펄어비스는 어제 하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8%. 아휴, 이게 나락으로 빠지네요. 이게 진짜 평점이 안 좋은 차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상황이 대번에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냥 몇 년 동안 개발하고 평가가 안 좋으니까 그냥 나락으로 가버립니다. 아이쿠, 거의 뭐 바이오 임상 실패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알고 보면.
임상 안 됐다, 뭐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럴 때 나오는 반응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예. 네,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죠. 예, 그거야 제가 하는 대로 같이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똑같이 매매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이따가 그거는 예, 지금 당장 건들 게 아니니까 3월 말까지 갈지 지금 일단은 목표치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전부 까고서 시작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달이 된 게 마이너스 나 있는 애들도 있지만 결국은 계좌가 2월 말 수준 올라왔다라는 거 그 사이에 3월 초 이후에도 매매해가지고 결국은 뭔가 이겨냈단 소리잖아요. 예. 계좌가 2월 말 기준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사이에 팔아서 매매를 하면서 꾸준히 올린 것들 덕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계좌가 원위치가 됐으니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중요한 게 아니다. 계좌가 원위치가 됐으면 그렇게 구성되는 동안 매매를 해서 수익으로 챙겼던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갖고 계좌가 올라온 거니까 까져 있는 애들은 그야말로 이제 상세 매매죠. 올라와서 수익 낸 거랑 예, 좀 까져 있는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면서 현금화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예. 중복 상장 불가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예를 들었지만 알파벳이 상장이 돼 있지 구글이 상장돼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주회사도 상장돼 있고 지주회사가 지분 갖고 있는 자회사가 따로 나가서 또 상장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복 상장이라는 건데 그러면 상장돼 있는 자회사를 다 상장 폐지를 하고 지주회사로 단일화한다. 미국처럼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식 비슷하게 분위기를 갖고 간다라는 게 맞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게 뭐 갑자기 그렇다고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지주회사가 끼고 있는 회사들이 아예 그냥 계열 분리가 아니면은 따로 떼어져 나와가지고 지주회사도 지분 갖고 있고 또 별도의 자회사가 독립돼가지고 상장하는 일은 적어도 이번 정부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주회사가 결국은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주회사가. 지주회사가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지주회사가 이제 사실 이중상장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를 한 반밖에 인정 못 받았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보면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가 그냥 상장하고 그 안에 있는 자회사가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상장하는 일이 적어도 2, 3년 동안에는 없겠죠. 그럼 지주회사의 가치를 뭐 이제 분리돼서 상장할까봐 이제 가졌던 그런 불안감도 좀 적어질 거고, 뭐 제가 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지주회사가 좀 평가를 새롭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매섭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돌아버렸어요. 예. 지수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화 되면은 많이 못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아까 한 60까지 올랐었는데 거기에서 꽤나 좀 후퇴를 해서 지금 10% 초반 정도까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뭐 부지불식간에 작년 수익 플러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뭐 어떤 분이든 안 불러줬겠어요. 옛날에 불러준 거 중에 지금 그렇게 막 최악으로 가는 애들이 많지는 않겠죠. 꽤나 오른 애들이 많겠죠. 뭐 저는 그걸 다 기억해놨다가 공치사를 하거나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데 기억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예. 어젠가 많이 오른 것 같던데 오늘도 좀 올랐나 보죠. 예. 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또 버티셔서 예. 어젠가 많이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올랐나 봐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신재생 쪽이니까 얘는 그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라고 소위 좀 돼 있는 애인데 어쨌든 신재생이 강화된다라는 건 그만큼 송배전의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집 옆에다가 풍력타워를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저 멀리에다가 바람 잘 부는 산에다가 아니면 바다에다가 띄워놓고 거기서 전력이 생성되면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그것들을 나를 수 있는 선들이 별로라는 거 아니에요. 송배전 이슈가 중요한 거라 변압기 또 전선유 또 이런 이제 이게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거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되게 잘 분산하고 배분하는 거 이런 쪽으로 아마 특화되어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오늘 제가 좀 느끼기에 저 하림지주 같은 거 올라가는 게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 거에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림지주가 난데없이 올라가는데 뭐 하림도 있고 물론 상장회사가 좀 있긴 있지만 하림지주 14%는 물론 이제 저거 자사주가 좀 있어서 아마 소각한다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는데 야,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 17%는 좀 다른 그 날마다 이번 주 보면 월요일 날 ISC, 화요일 날은 두산 테스나, 수요일 날은 HPSP였고 어제는 인테플러스였는데 오늘은 딱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예, 그 꼭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나홀로 뛰어나게 올라가는 애들이 하나씩 나오던데 자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 주식으로 판단이 들고요. 되게 세네요 생각보다. 예. 아 건설주 아침부터 심상치 않더니 정말 심상치 않네요. 예. 주가가 예. 보통 심상치 않은 게 아닌데요. 예. 이게 마치 뭐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중동 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가깝기도 하고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요? 예, 우크라이나 재건은 솔직히 우리가 가서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중동은 예, 우리가 가서 할 게 좀 있을 것도 같고 중동 자체에서도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니즈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중동 쪽에 뭔가 연을 맺고 있는 건설주들이 오늘 기가 막히게 상승을 크게 하고 있다. 아, 빛과전자가 끝내주네. 17%나 올라서. 역시 그 직접적인 그 루멘텀이라는 회사가 광 트랜시버 쪽 회사다 보니까 예. 광 트랜시버 관련주들이 그 중에 빛과전자 같은 요새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이솔루션도 좋긴 좋은데 1등 기업이니까 점유율상으로는. 근데 아마 지금 그 가격 올라가는 그 강도로 봤을 때는 옵티코어도 빵 프로거든요. 예. 다른 애들은 안 가는데 빛과전자에 예. 뭐가 좀 몰린 것 같아요. 지금 오이솔루션도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루멘텀하고 직접 거래하는 네, 그 RFI 머티리얼스가 한 두 자릿수 흐름 나오고요. 거래량만 보면 딱 나오는데 대한광통신도 플러스긴 하지만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근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240만 주 거래되면서 굉장히 강한 편이다. 이런 것들의 또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아,
예, 주성이 18%. 네, 강세다. 예. 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지수는 어떻게 됐든 약간 이제 플러스이긴 한데요. 예,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뭐 수급은 그렇게 뭐 양호하진 않죠. 예, 그냥 우호적이지도 않고 예. 외국인들은 오늘도 그냥 좀 팔자 쪽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외국인은 팔자는 알겠어. 그래서 이제 개인이 또 뭐 사는 시기다 이렇게 보이는데 ETF 쪽 수급이 어떻게 들어와서 또 기관들 사자가 어느 정도로 보이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르비텍도 네, 한 템포 더 올라가고 또 이게 이제 그 조선 태양광 뭐 원전 쪽에 그 단조 제품 쪽으로 최근에 그 한일 단조도 잠깐 움직였고 오늘 보니까 태웅이라고 예, 이것도 단조 제품으로 꽤 유명한 회사인데 야, 요 녀석 제법 실하게 움직이네요. 15%. 예. 세게 움직인다. 지수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어쨌든 버티면서 뭐 가끔 플러스 불만 들어오면 지수가 한 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모양새고 뭐 그렇지 않으면 한 2, 30 정도.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꽤 빠른 속도로 팔긴 하지만 뭐 기관이 또 어느 정도 뭐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금융투자 쪽 ETF라고 보이긴 하는데도 뭐 어쨌든 빨간불로 보이니까 한쪽이 팔고 두 군데가 사고 있다라는 건 네, 일단 시장에는 그나마 수급적으로 뭐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음, 주성이요?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 같지 않은데. 예. 자, 일단 시장은 뭐 코스닥도 그렇고 엄청나게 뭐 세고 올라가는 장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 글쎄 전쟁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라는 게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사실 둔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유가가 올라도 예, 사람들이 글쎄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작 뭐 두세 달이 있다가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놀랄 수는 있어도 지금은 어쨌든 전쟁이 곧 끝난다라는 그런 발언들도 있고 유가가 어쨌든 고점에서 또 거의 쌍봉 비슷하게 만들고 이제 내려가는 모양들 그리고 또 환율도 어쨌든 1,500원 넘었다고 하지만 오늘은 또 좀 내려서 오늘 봐서는 여러 가지 또 매크로 변수가 최악으로 가다가 좀 예, 덜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반등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좀 많은 편이죠.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네. SK 오션 플랜트 상갔네요. 예. 이거 어저께 한 10%쯤 NXT 애프터에서 셌는데 그거 이상으로 오늘 뭐 상한가까지 가면서 굉장히 세게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진짜. 비과전자도 예 24%면은 거의 다른 방향성이 안 보일 정도인데 예, 이 정도면 네.
네, 벌써 9시 36분 시장이 시작한 지 한 30여 분 지났는데요. 일단은 뭐 외국인이 지금 한 8천억 가까이 파는데 뭘 팔겠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겠죠. 뭐 파는 거 사도 얘네고 팔아도 얘네니까 뭐 지금 이런 수급이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볼모로 잡혔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세게 올라가긴 좀 수급적으로 좀 부담되는 상황이고 또 금요일이니까 아마 대형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땡기면서 모양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바깥에 이제 내용들로 보면은 역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고 원전 이제 지금 우리 한미 뭐 투자 1호로 해서 계속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쟁이 혹시라도 좀 빨리 끝난다고 하면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풍력 유니슨도 많이 올랐네요. 진짜 오늘은 뭐 태양광하고 풍력이 거의 양강 구도다. 거기에 또 오늘 실리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과전자도 그렇고 어저께 상쳤던 우리로도 또 한 번 상한가 들어갔는데 역시 저것도 이제 광 관련된 어떤 뭐 제품, 부품에 대한 뭐 무슨 승인을 받았다 이거 갖고 세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상으로 이틀 만에 60여 프로 이상 올라가 버리는 그런 재료로다가 소화를 시켜버리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의 특징은 반등을 하는데 이제 종목은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종목 수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외국인 매물 맞아서 안 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막 3, 4% 빠지면은 종목 장세도 잘 안 만들어질 텐데 그냥 보합 정도. 그야말로 우리 지금 올라왔을 때 기준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20만 원하고 100만 원에 딱 거의 고정이 돼 있다시피 하죠. 20만 원 깨지는 것 같으면 또 뭐 개인들 사자도 들어올 테고 하이닉스도 100만 원 깨질 것 같으면 사자 대기 돼 있으니까 뭐 지금 장에서 20을 깨고 100을 깨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정도에서 지금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뭐 그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완전히 쏠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개별주들 되게 많은 종목수 오늘 지금 보면 내려가는 거 거의 뭐 코스피는 한 3대1 비율이고요. 700개 오르고 170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1000개 오르고 590개 내리고 나름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기자재 쪽은 조선도 되고 뭐 풍력도 되고 이게 여러 가지 그 뭐 피팅 밸브라든가 이런 것 쪽은 사실 그런 뭐 밸브류나 이런 뭐 너트나 이런 류들이 한 곳에만 쓰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게 뭐 태양광도 올라가고 풍력도 올라가고 원전도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 골고루 들어가는 뭐 그 단조 제품이나 피팅 밸브라든가 이런 것 쪽 태웅도 그래서 아마 어디라도 좋다 뭐 어디라도 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심리가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견조하고요. 원전도 좀 오르비텍 20%나 올라서 상당히 세고 건설은 건설대로 뭐 GS건설, 대우건설 중심이 되어 있고 최근에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만 SK증권 바닥에서 꽤 올라왔는데 SK증권이 지금 오늘도 또 두 자릿수 올라가서 요새 짜잘한 증권주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은 이제 SK증권인데 사실 한 4년 전, 5년 전에 계열 분리가 돼가지고 이름만 그냥 SK 붙이고 있지. SK랑 사실 공식적으로 연관은 없거든요. 그냥 이름만 로열티 내고 쓰고 있는 거라서 진짜 무늬만 SK인데 어쨌든 최근엔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작은 그 증권주 중엔 좀 탑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썩어도 준치라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하나 솔루션이 오늘 더 극적으로 앞서곤 있습니다만 좋은 자리에서 어쨌든 잘 움직이고 있는 또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약간 버릴 게 없는 장이긴 하죠. 근데 삼성자 하이닉스 좀 보합권이고 그동안 좀 시세가 좋았던 삼성전기는 오늘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갈 자리는 남았다고 봅니다. 무라타가 3월 말에 가격 인상이란 부분을 확실히 결정을 짓게 되면 훨씬 더 좀 기대값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팔자가 방금 이거 조금 준 것 같은데 9천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8,700억으로 조금 줄었는데요. 조금만 줄어도 아마 시장은 외국인 팔자가 줄었어?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참 시장이라는 데가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9천억까지 늘어난 건 알겠는데 자, 코스닥은 또 슬슬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로 바뀌고 있어요. 맨 처음에 외국인 팔자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자로 살짝 바뀌는 부분은 코스닥한테 긍정적일 수 있겠고, 자, 미미하지만 어쨌든 조금 한 1, 2분 있다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도 9천억 정도까지 일단 쭉 늘어나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상황입니다. 이따가 8,500억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아마 반등이 조금 더 모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보통. 아고 희한하네요. 진짜로. 뭐예요? 주성은 주성대로 좋은데 그 DLENC도 엄청 좋고 올라가는 면면들 보면 유니슨도 상측이 일보 직전 같고 와 땀에 대형 건설주들이 가볍게 15% 내외씩 올라가면서 원래 이렇게 가벼웠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폭발적으로 2, 300 오를 때도 좋겠죠. 근데 그럴 때 보면 항상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앞장서고 있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수치나 이런 거에서 약간 열등을 보일 때가 있어요. 종목수에선 항상 후달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사실 장이 이럴 때가 보면 개별주장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보합에 막혀 있고 그렇다고 시장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개별주들한테 이렇게 쭉 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종목수가 많이 올라가는 날이다.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조금 팔기로 바뀌긴 했는데 속도감을 여러분들 이따가 자꾸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9시에서 시작해서 나름대로 강세였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전부 다 더 강해요. 시장 지수가 50이 됐다 10으로 내려가도 끄떡없이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흐름들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요새 그 시장의 변동성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당연히 100 이상 빠지는 거야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오르는 것도 이제 시원하게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막 좋아하시고 이러는데, 사실 그냥 지수가 이런 정도 나올 때가 개별 종목들 뭐 이제 뭐 구성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개별주들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오늘 같은 날이 차라리 낫죠. 삼성자 하이닉스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아우 장 오르는데 왜 얘네는 안 올라 이러고 좀 다소 아쉬울 수 있겠고, 개별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이 차라리 좀 낫다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아남전자도 어제 그 초상승을 이어가네요. 오늘 그래도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쬐끄만 건설주도 좋아요. 그러면 뭐 이게 글쎄요 뭐 국내 부동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선 거의 재건 이슈일 것 같은데, 뭐 글쎄 큰형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뭐 작은 건설주들도 가리지 않고 뭐 동반 상승할 수 있죠. 근데 뭐 일단 중동 쪽에 어떤 포션이나 기존에 했던 레퍼런스가 많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한 끗발 더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중소 건설주들은 아무래도 그런 뭐 재건의 어떤 큰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뛰어든다기보다는 컨소시엄 형태로 갈 테니까 그 어떤 뭐 나중에 구성이 될 때 이제 주연은 아니죠. 근데 뭐 작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가끔 조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뭐 직접적인 건 어찌됐든 큰 애들이에요. 대우건설, 참 대우건설도 뭐 중동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 이슈로 해서 워낙 좋았는데, 오르비텍도 23% 올라 있고 GS건설 18%. 건설주가 오늘 다 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도 뭐 플랜트라는 말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뭐 건설이라는 거에서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지금 오늘 뭐 삼성물산 자체는 뭐 센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대규모 산단 막 구축하고 있잖아요. 거기 팹을 늘리고 이러는 거에 뭐 국내 기술진이나 이렇게 건설 노동자분들이 뭐 수만 명이 그냥 새벽부터 들어가서 엄청나게 대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의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제 팹을 막 늘리면서 대규모의 그런 공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이슈일 수가 있겠죠. DLENC가 22%까지. 이거 오늘 완전히 오늘은 건설주의 날이네, 건설주의 날. 예. 자, 네. 뭐 지수가 밀릴 것 같으면서도 워낙 개별주들 강세가 많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소 마이너스인데도 지수는, 예, 밀리기보다는 뭐 그래도 어쨌든 버틴다. 0.5% 정도 내외의 어떤, 예, 상승력을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이, 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게 건설이라는 거 결국은 뭐 글쎄요, 주택 공급의 뭐 강화라는 어떤 정책 목표가 또 일부는 있겠고, 또뭐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주말에 또 어떤 뉴스가 항상 이제 요즘에 주말에 깜짝 놀래키는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얘기라도 시작을 하게 될 거냐, 아니면 뭐 지상군 투입까지 가서 진짜 끝을 보려고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또 주말에 여러 가지 뉴스들의 버전 가지고 아마 월요일 날 생각이 어떤 식으로 또 시작이 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 뭐 사실 그쪽을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생산이 되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둔감해진다는 있는 거죠. 예. 놀래긴 놀래는데 그 놀램의 지속 기간도 짧아질 것이고, 놀램의 포인트도 한 템포 느려질 것이고, 예. 사람들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맨 처음엔 엄청 놀래다가, 예, 좀 지나니까, 예, 덜 놀래시고 뭐 좀 둔감해지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정도로 많이 좀 변질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서정기전도 어저께 꽤나 강했던 종목인데 이게 뚫어버렸네요. 예, 빠른 속도로. 약간 그 그리드 위즈랑 좀 유사 기업이죠, 이게 서정기전이. 예. 지난번에 그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올 때 같이 좀 강했던 기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오늘 엄청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반도체 소부장들은 항상 보면 히어로 종목들이 하나씩 있는데, 야,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냥 탑급으로, 다른 녀석들 뭐 오르는 거 그냥 다 제끼고 가장 세다. 예. 어저께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와, 평균이 한 15% 정도 시간에서 강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 또 NXT에서 강했던 종목들도 뭐 오션플랜트 어제 10% 올랐었는데 상한가 같고요. SK가스나, 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도 어제 1%밖에 안 움직였는데 오늘 역시 이제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이슈에 또 맞물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9%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스, 뭐 다시 한번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 4분밖에 안 됩니다만, 가스는 이제 진짜 이제 공급 우려 때문에, 예,
올라가는 거고, 또 이제 미국 쪽에 LNG 관련된 뭐 그런 섹터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것도 재건 이슈로 볼 수밖에 없고, 역시 이것도 고유가 대체 뭐 이런 게 기본으로 깔린 거고, 에너지 믹스, 예, 항상 우리는 뭐, 예, 대체 에너지, 신재생 이런 걸 이제 중요하게 여기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원전이 예,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공통부모 있는 것들 보면은 예, 피팅, 아이고, 피팅 또 단조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대표적으로 태운 같은 거 아주 눈에 띄고, 반도체는 그날 스타주가 하나씩 있는데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게 1,000억이 안 돼서 제가 매매를 못하는 레이저셀이라고 있어요. 저 녀석도 꽤나 예, 요새 흐름이 좋습니다. 끈덕지고 예, 아주 갈 때 잘 가고 지금 막 9% 정도로 등장이 되었는데 두 자릿수 쉽게 가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아주 성격이 있어요. 요새 바닥에서 많이 잘 오르기도 하고 예. 자, 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네, 어쨌든 초반에는 뭐 지수상으로 엄청나요 이거 아니더라도 네, 올라가는 녀석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고 섹터들도 골고루 움직이다 보니까 뭐 사실 버전으로 보면 그저께 올랐던 거에 미니 버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져 있는 거죠. 그저께 셀 때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7%, 9%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갔다고 하면 오늘은 그냥 예, 이런 날도 있다. 이게 차라리 정상이다.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만은 없고 가끔가다 예, 이렇게 개별주들도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 뭐 이걸 이제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면 예, 업종별, 뭐 섹터별 키 맞추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어느 한쪽만 무진장 달리면 또 섭섭하니까 가끔 또 이런 장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뭐 글쎄 뭐 다 느낌이 포트폴리오의 구성마다 다르시겠습니다만 다양한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오늘이 조금 더 즐거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자, 오늘 시장 끝까지 누리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금 제일 주안점이 되는 건 이제 전장의 단기와 장기화에 따른 여부인데, 단기로 끝난다면 물론 재건주가 분명히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건설주나 건설기계 뭐 이런 쪽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근데 고유가나 고가스도 당분간 유지된다고 보면 원전이나 대체에너지 쪽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전 KPS도 되게 세네요. 예. 자, 하여튼 오르는 종목들 불러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뵙지요. 고맙습니다.